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창궐해가지고 뭐 온 나라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질병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이 또 우리나라 이제 발표하기는 뭐 미상 발사체라고 했는데 미사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방사포일 수 있는 그런 그 비행 물체를 원산 앞바다에서 동해바다로 또 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뭐 상당히 오래간만에 또 도발을 한 것인데, 그 북한 정권이 뭐 저희가 그 2020년 들면서 이제 금년에는 무언가 이제 결론이 날 거다라고 그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로 그 결론이 나는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문제하고, 그리고 미국 역사상 제일 긴 전쟁이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지금 18년째 벌이고 있는데 그것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그 합의가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제는 미국과 탈레반이 휴전 협정을 했다는 그 사실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 미국과 중국이 그 남진아해에서 그 갈등이 점차 그 심각해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북한 관련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물론 그 북한 정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들은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다.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뭐 아주 청결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은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뭐 마스크 끼고 다니고, 그리고 뭐 몇천 명 격리했다는 얘기는 뭐 공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 2인자 조직 지도부장을 공개 해임을 할 정도로 북한에도 바이러스의 그 창궐이 지금 대단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7천 명 정도의 의심자가 발생해서 격리한 것으로 뭐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그 최하 7천 명 정도 이야기가 지금 3월 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그 뉴스는, 이것은 뭐 100% 저희가 그 확인을 할 방법이 없는데, 북한 김정은이 코로나19 양성 환자를 총살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독재 국가에서 능히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도 이런 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치료가 불가능한데, 이 독재 국가 이런 경우에는 자꾸 이걸 숨깁니다. 숨기다 보니까 그 치료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또 나온 뭐 모든 뉴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그 월스트리트 한면 전체가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그런 기사로 이제 뒤덮이는 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원이 어딘지도 지금 잘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2월 27일 날 그 뭐 미국 뉴스들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cientists don't know about the source of the outbreak. 어디서 이게 발원했는지도 아직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이 정도로 지금 참 그 근원을 알아야지 치료법도 아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얼마 전에 북한이 그 한국 남조선제 마스크를 이제 중국을 통해서 수입했다고 얘기하고, 그 수입을 한 것을 군인들한테 논아주는데 이게 한국제라는 것이 밝혀질까봐 수십 명이 여군이 40명인가가 모여서 밤새도록 포장지를 갈아가지고 대한민국제가 아닌 것으로 해갖고 돌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뭐 3월 3일자 중앙일보에 공식으로 이제 보도가 또 다시 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북한군 한국산 마스크를 밀수해서 포장만 바꿔서 평양으로 보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 보냈고 중국 거를 이제 북한이 사간 거로 이렇게 얘기를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그 복잡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지금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뭐 전국이 야단이 났는데, 그 대한민국의 마스크가 그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그 문제를 이제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특히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서도 그리고 마스크를 군인용으로 구입을 했다는 것은, 이게 그
북한 당국이 자기네가 국경을 봉쇄하고서 사갔으니까 스스로 또 이제 밀수를 국가가 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석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진행을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진 하나 보실 텐데, 이게 노동신문 2월 29일자에 게재된 사진에 어떤 그 군부대 같아요. 북한 군인들이 전부 다 그 털모자를 쓰고서 격려를 바치고 있는데 김정은이 혼자 걸어가는 사진입니다. 저는 뭐 북한이 극장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연출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최고 사령관이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는 법도 있는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서 격려를 바치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이거 사진이 그 맞는 것이냐는 그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합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것을 중앙일보가 이제 지금 인용을 한 것인데, 이 마스크를 구입했다는 보도가 뭐 사실이겠죠.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코로나 감염증이 북한에도 확산할 기미를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제 성능 좋은 마스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제를 중국을 통해서 사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사정도 나쁜데, 마스크 구하기 이렇게 나쁜데, 여러분 지금 그 전 세계 각국에 이 사진이 참 유명하게 나간 사진입니다. 뉴욕타임즈에도 나간 사진인데, 보니까 그 경산에 있는 이마트라는데 정말 사람들이 줄 뭐 얼마나 길게 서가지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제 줄 서 있는데, 대구에 있는 그 어떤 약사가 한 말입니다. 마스크를 자기가 할당을 받았는데 20분 만에 전부 팔렸다. 이후 손님들이 100명 넘게 왔지만 팔지 못했다. 근데 그 약국도 뭐 기업이니까 약국이 이제 그 돈을 벌고 그러려면은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오는 사람 그 약을 지어주고 돈을 버는 것인데, 병원을 사람들이 못 가니까 병원 처방전 갖고 와서 약을 사가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전부 다 마스크 사러 오는 사람밖에 없는데, 마스크는 뭐 도대체 그 뭐 20분 팔면 다 팔 정도로, 그러니까 약국도 문을 열어놓은 채로 하루 종일 돈을 못 버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진은 수백 메타 행렬이 이어져 가지고 이마트점이 10시부터 여는데 오전 8시부터 2시간 전부터 대기 행렬이 수백 메타나 이어졌다. 비가 내린 28일 오후 2월 28일이죠. 마스크를 구입하러 대구 수성우체국을 찾은 시민들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참 국민들이 참 이렇게 난리를 겪고 있는데, 적어도 마스크가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얻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뭐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다시 북한 문제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 그 사진도 2020년 2월 28일 북한 중앙방송이 보도한 사진입니다. 2월 28일 날 어느 군부대를 찾아가서 김정은이가 뭐 그냥 가죽 옷을 입고 갔습니다. 가죽 옷을 입고 가고, 그 2월 16일 날 자기 아버지 묘소에 절하러 갈 때 입었던 그 옷 같아요. 그 옷을 입고 갔는데 마스크로 이제 그 보는데, 요 사진이 2월 28일자 사진이고, 그리고 3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28, 29, 3월 1일, 3월 2일, 그러니까 4일째. 요 사진이 나온 지 4일 후에 동해바다를 향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랬는데, 그 미사일 발사를 김정은이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은 김정은이가 이 추운 곳에, 이 바깥에 4일을 있었다는 소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평양을 들락날락하면서 이걸 했다는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망원경으로 무슨 포를 쏘는 것을 관찰하는 장면은 그 북한 노동신문의 2월 28일 거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지지난번인가 그랬죠. 제가 이제 앞으로 김정은 사진을 자주 이제 모으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 나온 김정은을 보고서 그냥 스스로 뭐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은 본인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저쪽 사진은 보면은 이제 29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또 이제 전한 사진인데, 저쪽 그 유리창 바깥으로 바닷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원산 그 미사일 발사 실험장을 하는 그 부근 사진인데, 그 우리나라 연합뉴스에는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합동 타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전했다.
바로 앞에 보신 사진은 28일 날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북한 당 간부들이 회의하는 장면인데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 이만건 당 조직 지도부장이 참석한 모습이다. 이만건은 이날 현직에서 해임되었다. 제가 바로 앞전에 현직에서 한 사람 해임됐고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랑 이제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김정은을 찍은 사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은이 혼자 앉아 있고 그 뒤에 이제 40여 명, 우리나라 신문에는 어떤 기자가 셔본 모양이에요. 47명의 간부들이 앉아서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김정은 사진인데 그 귀를 보세요, 귀.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원산에서 바닷가를 망원경으로 보는 김정은의 모습하고 또 다른 김정은 사진에 나오는 모습인데 그 귀를 딱 보면은 좀 하여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나 보입니다. 여러분 사진 이렇게 한번 유심히 한번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야 아니야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기대 아니다를 결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도 지금 날짜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도대체 기사로서 우리가 데이터로서 사용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렇다 치고 북한이 3월 2일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도 되고 방사포도 되고 하여간 발사체를 쐈습니다. 그것은 11월 28일 작년 11월 28일 날 쏘고서 95일 만에 다시 발사한 것인데 11월 28일 날 발사하고 12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말 하고서 한 달 만에 1월 3일 날 카셈 솔레이마니를 직접 살해를 미국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과 미국 관계는 정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서 북한이 그냥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금 한 석 달 계속되는데 95일 만에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 이게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시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8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는데 그것도 이제 요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초대형 방사포. 그리고 작년 11월 28일은 2월 28일 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서 딱 9개월 만의 일인데 그 9개월 동안에 북한이 소규모 미사일을 13번을 발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2020년 들어서는 첫 번째 도발인데 그 도발이 이제 과연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폭스뉴스가 이제 북한 방송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어느 백화점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구두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자주 앉습니다. 사진 보면 산 위에서 앉아 있는 것도 있고 풀밭에 앉아 있는 사진도 많이 나오는데 최고 지도자가 저렇게 앉는다는 것은 그 상궤를 벗어난 것입니다. 보통 앉지 않죠. 그리고 지도자가 앉을 때는 다른 사람도 같이 앉을 경우에는 몰라도 혼자 앉는다는 것이 확실히 이 건강이라든가 또는 이 심장 같은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최근에 김정은이 일체의 공개 활동을 중단하는 등 왜 중단했는지에 대해서도 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 활동을 안 한다는 설도 있고 지금 뭔가 아프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이라는 암상자에서는 하여간 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3월 2일 날 95일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저는 미국한테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3.1절 연설 거기서 북한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뭉개버린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왜 미국을 내치지 못하느냐라는 미국과의 관계를 왜 내치지 못하고 북한 편을 확실히 들지 못하느냐에 대한 반발성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 미사일은 240km 날아갔습니다. 240km를 날아갔고 그리고 높이 뜬 것은 35km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미사일이죠.
그냥 뭐 우주로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240km 날아갔으니까 이것은 물론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미사일인데 그냥 지금 서울 그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뭐 서울에 있는 미군 기지가 다 평택으로 옮기고 있는데 휴전선에서 미군 기지까지가 100km가 안 됩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직선거리가 24km, 그리고 서울에서 평택까지가 64km. 뭐 그렇게 두 개 합쳐봤자 그건 직선도 아닌데 합쳐봤자 90km가 안 되죠. 그래서 그 휴전선에서 평택까지 100km도 안 되는데 뭐 어떤 경우라도 그런데 240km짜리 방사포를 실험했다 또는 미사일을 실험했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그 의미하는 바가 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이 이제 무엇이냐에 대해서 100% 그 완전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ew Road Mobile Solid Fuel Missile System. 그러니까 길에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냐 또는 or a developmental super large multiple rocket launcher. 그러니까 아주 초대형 다연장포를 발사한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 속도가 아주 빨랐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계로 제대로 방어하기 힘든 그런 미사일을 북한이 쏜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작년 연말에 뭐 김계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제 막 협박하고 그랬는데 놀라운 무기를 보여주겠다. 미국이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그 전략 무기를 보여주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 미국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군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내부 단합이라든가 뭐 북한은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다 국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한국 대통령이 계속 협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제스처로 이제 미사일을 쏜 것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통령이 한 말은 이런 겁니다.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적경 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랍니다. 공동협력, 공동대처, 협력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그냥 완전히 그 겉버리는 영어로 defy 해버리는 그런 제스처로 미사일을 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쏴가지고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당연히 했죠.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 정우용 안보실장이 이렇게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산 일대에서 합동 타격 훈련을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것이 그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요번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주 상당히 거의 우리가 이렇게 허약하게 표현을 하느냐 할 정도의 의사 표현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번에 웃기는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웃기는 반응은 또 누가 했냐면은 이거 김정은의 그 여동생이라고 김여정이라고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그 3월 3일자로 대남 언급을 했는데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언급이 최초로 중앙통신사의 보도문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직위가 상당히 올라갔구나. 중앙통신사에서 이 사람의 그 김여정의 그 담화문을 공식적으로 보도를 해줄 정도니까. 그런데 그 담화문이 아주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그 사진을 보면은 김정은이 옆에 이리설주가 앉아 있고, 이리설주는 공식으로 부인이죠. 그리고 그 옆에 김여정이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북한에서 한 사람이 아주 막강한 그 권세를 자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현송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가수를 하다가 김정은보다 나이도 많죠. 우리가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이 백마 타고 백두산 오를 때도 뒤에 바로 따라가고 모닥불 키워놓고서 손 뗄 때도 바로 옆에 있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아마 그 북한의 그 젊은 여인 3인방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탈북자들 북한에 대해서 그 어떤 정보를 그 휴민트라고
있다고 그러죠. 그 북한에 있는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뭐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이들 사이에 권력 암투가 진행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여자 3명이 아주 그 권력 서열에서 부상하고 있는데, 김여정이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 대해서 그것은 남북 긴장 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이것을 자제하기 바란다라고 얘기한 대한민국 청와대를 향해서 이제 그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가 좀 황당합니다. 제가 잠깐 그 본문 뭐 다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그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의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그리고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냥 길지 않으니까 뭐 드문드문 읽겠습니다.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하였다. 어제 진행된 인민군 전선 포병들의 화력 전투 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 이거는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그 발표한 문건치고서는 너무나도 그 수준이 조악하고, 그리고 이 문체가 졸렬한 그런 말인데, 하여간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을 한 것이 아니다.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국제사회가 정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 그 침략 국가로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은 미사일 못 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볼리스틱 미사일도 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은 것이죠. 제가 그런 말 여러 번 했습니다. 북한의 핵만 가지고 왜 문제를 삼느냐. 북한의 핵은 국제사회가 문제를 삼아도 된다라고 법적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이다. 그런데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가민이 중단 요구냐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우리로서 실로 의하지 않을 수 없다. 주체넘은 실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하기는 청와대나 국방부가 자동 응답기처럼 늘 외워대던 소리이기는 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하를 하는 겁니다.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국제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답입니다. 왜?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유엔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했으니까 간섭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남측도 합동군사연습을 꽤 즐기는 편으로 알고 있으면, 합동군사연습을 꽤 즐기는 편으로 첨단 군사 장비를 사오는데도 열을 올리는 등 꼴보기 싫은 노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이 북한이 무지하게 아픈 점입니다. 한국이 F-35를 사온다든가 또는 방어망에 그 괜찮은 사드를 갖다 놓는다든가 좋은 신무기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몰래 끌어다 놓는 첨단 전투기들이 어느 때든 우리를 치자는 데 목적이 있겠지, 그것들로 농약이나 뿌리자고 끌어들여 왔겠는가. 저는 김여정이 저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잘못한 거가 있습니다. F-35를 사갖고 와서, 정말 세계적으로 좋은 비행기를 사갖고 와서 자랑스럽게 대한민국 군군이 이 비행기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세리머니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무기를 사왔으니까. 북한이 기분 나빠할까봐 우리가 이제 그것도 안 했죠. 그것을 안 한 결과가 김여정으로 하여금 몰래 끌어다 놓은 첨단 전투기들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쟤네들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한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에 강행하려던 합동군사연습도 남조선에 창궐하는 실형 코로나 비루스, 북한말로 비루스죠, 가 연기시킨 것이지 무슨 평화나 화해와 협력에 관심도 없는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그 3월 달에 원래 하기로 돼 있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연기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기시킨 것이지 니네가 무슨 평화 때문에 연기시킨 것이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남측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합동군사연습 놀이를 조선반도의 긴장하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대답해 나올지 참으로 궁금하다. 전쟁 연습 놀이에 그리도 열중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내 가타부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다. 예, 뭐 그냥 읽겠습니다. 다 아는 거니까. 쥐어짜 보면 결국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이런 강도적인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누가 정상 상대라고 대해주겠는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좋았다는 것도 좋은 적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이 피상적인 거하고 정말 병 걸려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지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이 남북한 관계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의 이러한 비논리적인 주장과 운동은 개별적인 누구를 떠나 남측 전체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증오 경멸만을 더 증폭시킬 뿐이다. 그것이 뭐 증폭이 되지 않고 내려간 적은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훈련을 해야 하고 너희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에 귀착된 청와대의 비논리적이고 전응한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다. 뭐 김여정이가 세상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말에 기분 몹시 상하겠지만 우리 보기에는 사실 청와대의 형태가 3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예, 이렇게 그 분노에 차서 썼다는 것은 북한이 지금 코너에 몰렸다는 소리죠. 예,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이건 뭐 자기가 첫 번째로 그 담화문 발표하는데 저 정도로 이렇게 말을 쓴 겁니다. 강도적이고 억지 부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꼭 미국을 빼닮은 꼴이다. 동족보다 동맹을 더 중요하며 붙어 살았으니 닮아가는 것이야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와 맞서려면 억지를 떠나 좀 더 용감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설 수는 없을까. 요 지금 몇 문장을 다시 외워가면은 미국을 거부하지 왜 못하니? 미국을 한번 거부해봐. 미국 제껴봐.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호영 국가안보실장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가 다행이다. 이렇게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 그러니까 이제 요 전체 문장은 여자가 쓴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참으로 미안한 비유이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점점점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 고등학생 연애 편지 쓴 것도 아니고 하여간 좀 아주 웃기는 그런, 그러니까 북한의 수준입니다. 북한의 수준이고, 그리고 김여정이 무슨 권리로 북한의 뭐 제1부부장이 되고 뭐 담화를 하고, 제가 그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라는 큐바 출신 그 이민자인데 이제 상원의원이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자꾸 추켜 세우니까 트럼프 씨 왜 그렇게 김정은을 추켜 세우느냐고. 김정은이가 만약 자유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면은 선거를 해서 그 친구가 어떤 직업을 찾는다면은 그 친구는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의 보좌도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비하한 것을 봤는데, 김여정이는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가 정확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에는 30대 초반으로 사료되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지금 뭐 한국에 대해서 이런, 저는 그 한국이 더 이상 이렇게 북한한테 모독당하고 끌려갈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모독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그 사진 작년에 한참 가짜 평화가 시작될 무렵의 사진입니다. 청와대 왔었죠. 김여정이가 와가지고 뭐 참, 그리고 뭐 평창 올림픽도 오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참 그 우리나라 그 애국자들을 참 마음 아프게 한 그런 사진이었는데, 지가 저렇게 그 환대를 받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종합해서 말하면은 여러분 지금 한번 쭉 읽어드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북한의 그 외교 문서인데, 이게 역사에 남을 문서인데, 정부의 공문서 아닙니까? 이게 중앙방송이 방송했을 정도면은. 근데 이 수준이에요. 이런 나라랑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거, 이거는 저는 그 옳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재미있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한 그런 문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대단히 어렵구나, 대단히 어렵구나 하는 그것을 스스로 공개한 그런 참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와대의 전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제목도 그래요. 어떻게 이런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네, 북한 문제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주제, 뭐 미국이 그 중동 전쟁을 간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